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무등산의 친환경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방안은 그동안 여러 차례 검토돼 왔지만 찬반 논란 속에 무산됐었습니다. 광주시가 이 문제를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해발 1000m의 우뚝 솟은 무등산 입석대와 서석대. 높은 곳에 위치해 있다는 특이점 때문에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지정됐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노인과 장애인 등 이동약자들은 접근할 엄두조차 못 냅니다. 힘들죠. 그래서 이제 많이 못 가요. 1년에 한두 번 여기 강주에 이 밑에는 자주 오지만은 거기는 자주 못 가죠. 이런 문제를 개선하는 대안으로 원효광장에서 장불재까지 친환경 셔틀버스를 시범 운행해보자는 의견이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뭐 교통약자랄지 아까 어린애들이랄지 그다음에 노인들이랄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이렇게 하고 거기에 뭐 여분이 있다고 한다면 철저하게 A약제를 통해서 지난 여름 세계 수영대회 때도 광주시가 시범 운행을 추진했지만 결국 환경단체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환경단체는 국립공원은 보존이 우선이고 셔틀버스 운행보다는 군부대 이전과 정상복원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상부까지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그 약자를 이야기를 하고 또 아니면은 지금 뭐 전기버스 운항을 통해서 친환경 차를 홍보를 하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부가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측의 주장과 가치가 팽팽히 충돌하는 가운데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관련 단체들이 다음 달 초 협의체를 구성해 친환경 셔틀버스 운행에 대한 찬반은 물론 무등산 보존 방안에 대해 의제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여기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시민권익위가 주도하는 공론화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에 이어 다시 추진되는 공론화가 무등산 친환경차 운행을 둘러싼 오랜 논란을 끝내고 새로운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한전공대 설립을 지원하고 일부 정치권이 제기하고 있는 부정적인 여론을 극복하기 위해 광주 시민과 전남도민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각계각층의 지역민이 참여하고 있는 시도민 지원위원회는 앞으로 여론전은 물론 법률 개정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2050년까지 전력 에너지 분야에서 세계 최고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한전공대. 나주 혁신도시를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산학형 클러스터로 완성시켜가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혁신도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모범적인 사례이기도 합니다. 한전공대는 에너지 중심의 산학형 클러스터를 활성화함으로써 혁신도시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완성하는 데 의의가 있고요. 균형 발전과 산학형 클러스터를 완성시키는 데 들어가는 투자비와 운영비는 2031년까지 1조 6천억 원.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력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전기사업법 개정이 필수적입니다. 이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광주 시민과 전남도민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대학 설립 지원과 연구소 유치 지원 등 모두 5개 분과로 구성된 범시도민 지원위원회는 전 국민을 상대로 한전공대 설립의 필요성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또 한전공대 설립과 관련된 법률의 제정과 개정을 정부에 요청하고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통해 한전공대가 정상적으로 문을 열 수 있도록 민간 차원의 지원 업무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런 활동의 이면에는 자유한국당이 제기하는 정략적인 의도를 차단하겠다는 포석도 깔려 있습니다. 한전공대 설립 특별법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설립지원위원회가 많은 역할과 힘을 주실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전공대 설립과 지원을 위해 모처럼 손을 맞잡은 광주 시민과 전남도민의 활동이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오늘도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지만 한낮에는 더운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큰 일교차만 주의하신다면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출근길은 가시거리 5km 안팎으로 트여 있는데요. 다만 오늘은 어제보다 구름의 양이 많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우리 지역 하늘 위로 구름 많이 지나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이 구름이 밤사이 이불 역할을 하면서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더 높게 시작했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17.4도로 어제보다 2, 3도
10도가량 더 높게 시작한 가운데 선선함이 감도는데요. 한낮 기온은 지금보다 10도가량 훌쩍 오른 27도로 예상됩니다. 오늘도 기온 변화가 들쑥날쑥한 만큼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구름은 많겠지만 날은 대체로 맑겠는데요. 내일과 모레는 날이 흐린 가운데 비 소식도 들어 있습니다. 내일은 남해안을 중심으로 토요일은 내륙 지역까지 비가 확대되겠고 금요일과 토요일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40mm로 전망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비닐봉투 사용. 광주시는 비닐봉투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공유 장바구니를 만들어서 자발적으로 쓰고 반납하도록 했는데요.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회수율은 절반 정도고 아예 보관함이 텅 빈 곳도 있다고 합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해 광주시가 각 동네 슈퍼에 배부한 공유 장바구니입니다. 원하는 고객들은 이곳에 물건을 담아갔다가 반납을 하면 되는데요. 여기 보면 이처럼 광주시의 공유 자산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공유 장바구니는 지난 7월부터 비닐봉투 대체재를 구하기 힘든 소규모 마트 45곳에 4,500개가 배포됐습니다. 시민들은 비닐봉투 값도 아끼고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다며 반깁니다. 그 봉투 살려면 돈이 얼마인데 그래서 이걸 참 그래서 여집을 잡고 와요. 이가 좋았어. 하지만 고객이 한 번 가져간 장바구니는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장당 100개씩 배부된 장바구니 회수율은 절반 정도면 높은 편이고 아예 하나도 남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처음엔 딱 보통 그러더라고요. 이게 좋다고 막 그럼 시기가 좋으면 갖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장바구니 대신에 판매 상품이나 물건이 자리를 차지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것도 없는 게 갖춰야 돼요. 원래는 공유 장바구니가 들어있어야 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현재 음료수 박스가 들어있습니다. 모두 대여된 장바구니가 반납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박스를 이렇게 헤쳐서 보면요. 무료로 사용 후 돌려주세요라고 적혀 있습니다. 장바구니 회수가 안 돼 아예 보관함을 치운 곳도 있습니다. 있는데 손님들이 다 가지고 와서 안 갖고 있다 지금 치웠어요. 빈 것만 있으니까 자리만 차지하니까. 광주시는 회수율이 정확히 집계되진 않았지만 반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운영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인식이라든지 그 실천 의식이라든지 그런 것이 그렇게 좀 폭넓게 알려지고 그 인식되지 않은 상황이라. 반면에 고객에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받고 장바구니를 빌려주는 곳은 회수율이 90%에 이를 정도로 높습니다. 회수율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여할 때 이거를 2,000원으로 저희가 보증금을 드리고 이제 장 보시면 2,000원으로 다시 반환을 해주기 때문에 환경도 지키고 비닐봉투값 부담도 줄이려 시작된 광주시 공유 장바구니 서비스. 다음 사람을 위해 쓰고 돌려주는 고객들의 책임 의식과 함께 운영의 묘를 살리는 정책 대안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되면서 이동 중지 명령이 다시 내려진 가운데 방역 당국이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차단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예비비 22억 원을 긴급 지원했고 거점 소독시설과 이동 통제 초소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타 시도에서 돼지가 반입된 51개 농장에 대해 임상 예찰을 강화하는 한편 담양 한우축제와 광양 숯불구이 축제 등 축산 관련 지역 축제를 취소했습니다. 남해안 적조 생물이 태풍 타파의 영향으로 급속히 줄면서 조만간 소멸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전남 완도군 신지면부터 부산 기장군, 장안읍 해역까지 내려졌던 적조 경보를 주의보로 낮추고 항공 예찰을 통해 적조 소멸 시기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적조가 급속히 낮아진 것은 태풍 타파의 영향으로 연안 수온과 염분 등 해양 환경이 적조 생물 대량 증식에 불리한 조건이 형성됐기 때문입니다. 전국 곳곳에 쓰레기들이 버려지고 있지만 관리와 단속은 허점투성입니다. 버려진 쓰레기량과 장소 등 기본적인 자료조차 일선 시군과 상급단체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 환경 행정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도시와 농촌 지역의 경계에 위치한 공터입니다. 100톤이 넘는 쓰레기들이 버려진 지 10년이 넘도록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 시청에 가서 시청에서 서번인가 찾아가서 우리가 그때 안 튀어요. 신경도 안 써보고
야산 근처에 700톤이 넘는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습니다. 이 자치단체에서 파악한 대규모 불법 쓰레기 투기 장소는 모두 6곳. 그런데 전남도가 내놓은 자료는 3곳뿐입니다. 그래 도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더 작은 걸로 나왔고 장소도 빠져 있단 말이에요. 아 예. 예, 그 사항은 지금 발견되고 있는 자료는 지금 여기 안 들어있습니다. 또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3월 확인 즉시 불법 투기 장소와 폐기된 양을 보고했지만 역시 전남도의 자료에는 누락돼 있습니다. 도에서 준 자료. 네. 이게 제가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왜 빠졌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장 조사를 통해 파악했다는 쓰레기 양도 이상합니다. 같은 장소인데도 일선 자치단체와 전남도가 내놓은 버려진 쓰레기량이 다릅니다. 전문 업체나 계측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눈대중으로 조사하다 보니 사실은 정확한 쓰레기 양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 측량 자체를 전문업체나 맡긴 그런 곳이 있는지 할 수는 있긴 합니다만 업체별로 그 영역비를 많이 부른 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기는 좀 어려운 좀 실정이 있습니다. 일선 시군이 관리하는 자료와 상급기관인 전라남도가 관리하는 자료가 다릅니다. 가장 기초적인 자료부터 다르다 보니 환경행정을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제대로 파악조차 못한 전남도는 예산을 확보해 불법 폐기물을 처리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환경단체가 행사를 위해 해변에 쓰레기를 일부러 버린 진도군을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환경운동연합은 단순히 진도군으로부터 재발 방지 약속을 받는 데 그치기보다 이번 행위를 해양 쓰레기 불법 투기로 규정하고 법률 자문을 거쳐 검찰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도군은 국제연안 정화의 날 행사 하루 전인 지난 19일 진도 가계 해변에 해양 쓰레기 6톤가량을 미리 가져다 놨고 이 사실이 알려지자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공식 사과한 바 있습니다. 지역에 큰 논란을 불러왔던 여수산단 업체들의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 문제가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전망입니다. 반면 제철소의 오염물질 무단 배출 문제는 환경부 민관협의체가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국감 주요 의제에서 빠졌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 예정일은 다음 달 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자위는 최근 GS칼텍스와 LG화학, 한화케미칼과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화학 등 여수산단 입주기업 5곳의 대표이사 또는 사장단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 사태에 대한 진상 파악을 위해서인데 환경청과 검찰 수사에서 불법 행위의 과정과 규모가 어느 정도 확인된 만큼 기업들의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질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어떤 대책을 어떻게 만든다 몇 번 말을 해본다 하더라도 담당자가 바뀌고 또 책임자가 바뀌어버리면 아무런 의미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대표이사라든지 회사에 실질적인 운영하는 CEO들이 있어서 나와야지만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측정치 조작 문제가 다뤄질 예정입니다. 여수산단 5개 업체 공장장은 물론 측정 대행업체와 범시민 대책위원회 관계자까지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지역사회도 이번 국정감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반면 환경 분야의 또 다른 화두였던 제철소의 오염물질 무단 배출 문제는 올해 국정감사의 주요 의제에서 벗어났습니다. 철강업체 임원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이 논의되기는 했지만 정부와 시민단체, 기업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가 최근 비상밸브 운영 방식에 합의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논의가 좀 됐었는데 정부에서 입장을 냈잖아요. 한정부에서 개방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신고를 하게 한다든지. 이번 국정감사 결과가 주민 건강 역학조사 방법 등을 논의하고 있는 민관협의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지역의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세월호 참사로 양식장이 오염되고 어업상 손실을 겪었다며 진도 어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실보상금을 청구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부는 진도 어민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은 수산업
법 등에 따라 산정된 손실보상금을 받고자 하면서도 소정 법률 요건에 관해서는 아무런 입증을 하고 있지 않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진도에서 조업하는 어민들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자 해양수산부의 요청으로 각자 어선을 이용해서 세월호 사고 관련 구조와 수색 작업에 참여했었습니다. 사드 사태 이후 중단됐던 무안국제공항에서 중국 장시성 간의 하늘길이 3년 만에 다시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영록 지사는 이번에 전남을 방문한 이렌훈 장시성장과의 회담을 통해 무안공항과 장시성 난찬공항을 오가는 전세기 운항을 재개해 전남의 해양 관광과 장시성의 알짜배기 풍경을 연계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자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6년까지 2년 동안 총 35차례 운항하다 사드 사태로 중단됐던 무안 장시성 간 전세기가 실무 협의를 통해 조만간 재개될 전망입니다. 상업화된 갤러리에서 벗어나 신진 작가를 발굴하고 또 실험적인 작가를 지원하는 곳을 대안공간이라고 합니다. 광주에도 예술인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는 대안공간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청년들이 이끌어가는 대안공간들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광주문화재단 이유진 정책연구 교류팀장이 나와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청년들의 대안공간에 주목하게 된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네, 한국의 대안공간이 등장한 지 한 20년쯤 됩니다. 네, 기존 미술 시스템에 대한 비판, 그리고 작가들의 실험적이고 자유로운 작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여러 대안공간들이 재정난으로 아쉽게도 문을 많이 닫았습니다. 네, 그 와중에 새롭고 다양한 것을 창조하는 청년 예술인들의 실험 공간이 있어서 전시와 함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대안공간이라는 단어가 낯선 우리 시청자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사실 광주에서 이전부터 있었다고요? 광주에서 대안공간의 첫 시작이라고 하면 아마 2008년도 네. 광주 비엔날레 복덕방 프로젝트 생각나시죠? 네네. 네, 대인시장에 상인과 예술가들이 살게 되면서 이름도 대인예술시장이 되었잖아요. 네. 네, 현재는 발임, 지구 발전 오락, 그다음에 뽕뽕 브릿지, 오늘 소개할 야크 갤러리, 네. 오버랩 등이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예술을 통해서 이제 지역 청년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다 보니까 요즘엔 어찌 보면 세대 간의 어떤 대화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작품을 보면서 아, 요즘 청년들이 이런 고민의 지점들이 있구나라는 네. 어떤 대화의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 소개해 주실 공간이 어딘가요? 네, 중국인 큐레이터입니다. 지하징징 그리고 광주 출신 엄기준 작가가 2017년도에 개관을 했는데요. 네. 야크 갤러리입니다. 네, 전시장 입구에 뭐 조그맣게 걸린 간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야크의 이니셜 YARC를 결합한 것이라고도 합니다. 네. 네, 중국 큐레이터 그리고 광주 출신 작가가 운영하는 갤러리인 만큼 국제 교류 전시 그리고 청년들의 문화 거점 공간을 지향하는데요. 네. 지금 야크 갤러리에서는 청년 신진 오트로 그룹 작가 9명의 첫 번째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네. 대학 졸업 2년 이내 작가 그리고 막 대학을 졸업한 청년 작가들의 작가 활동을 응원하는 기획이 매우 돋보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전시를 기획하는 큐레이터들을 지원하는 공간도 있다고요? 그렇죠. 독립 큐레이터 그룹 오버랩입니다. 네. 네, 지역 내에 인프라가 부족하죠. 독립 큐레이터 관련해가지고 네, 올산동에 공간을 마련하고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큐레이터들의 전시, 작품 연구를 위한 프로그램 등의 기획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버랩에서는 9월 29일까지 네. 장동 콜렉티브라는 그룹이 있어요. 네, 김소진, 이하영 신진 큐레이터가 이렇게 전시를 기획했는데요. 네. 제목이 앞만 보고 걸어가는 우리는 불나비입니다. 네. 네. 지금의 연대, 그리고 뭐 앞으로의 뭐 예술을 매개로 하는 뭐 연대 방식은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관객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서 던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네. 광주에 있는 청년 대안 공간들을 몇 군데 소개해 주셨는데 네. 이런 공간들이 필요하고 또 네. 지속되어야 하는 이유 네. 짚어주시죠. 대안 공간들은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제도에 대한 어떤 대안성을 끊임없이
창출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문화예술이 사회 전반에 매우 유의미한 가치를 창출한다는 걸 보여주는데 굉장히 적극적이죠. 특히 청년 문화 공간은 문화적 문턱 넘기, 문화적 문턱 넘기를 가능케 하는 중요한 토대일 텐데요. 이런 공간들은 그런데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굉장히 어렵죠. 네, 그래서 저기 광주문화재단에서는 올해 2019년도 처음으로 청년 예술인 그리고 기획자를 대상으로 청년 예술인 창작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지역사회가 이렇게 함께 지역의 청년 문화예술 현장에 대한 연구와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대안공간에 대해서 광주문화재단 이유진 정책연구교류팀장과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목포 사립유치원과 해남의 농어촌 학교를 방문해 교육 현장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유 부총리는 국가관리 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 시연을 보고 원장과 학부모의 의견을 청취한 뒤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해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교육 공동체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교육부 농어촌 특색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학교를 찾아 지역 특성에 맞는 자율성을 갖도록 교육과정의 선택폭을 넓혀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지역 노동계가 광주형 일자리 사업인 광주 글로벌 모터스에 시민 참여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노총 광주본부 등 지역 노동계는 광주시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상생형 일자리가 되려면 경쟁력 있는 공장을 건설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시민사회, 협력업체 등이 참여하는 가칭 시민자문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노동계는 노동이사제를 당장 도입하라고 요구하지는 않겠다며 노동계의 목소리를 전달할 소통창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0주년을 축하하는 기념행사가 광주에서 열렸습니다. 수은 시엔위 주 광주 중국 총영사는 기념사를 통해 한중 양국의 우호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광주 전남 지역이 중국의 주요 도시와 활발히 교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념식장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수립부터 현재까지 70년에 걸친 중국의 발전 상황을 기록한 사진작품 150여 점이 선보였습니다. 제27회 광주 여성대회가 광주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광주 여협 소속 23개 단체 등 800여 명의 여성들이 참여해 여성 권익 신장과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용석 광주시장도 대회에 참여해 여성의 자아 실현과 사회적 역할 강화에 힘을 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광주 지역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능 보강 지원 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원은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복지시설에 대한 기능 보강 지원이 명확한 기준 없이 시행되다 보니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 의원은 광주의 장애인 시설 24곳 가운데 3곳은 3년 연속, 5곳은 2년 연속 지원을 받았지만 4곳은 4년 동안 한 번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일선학교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를 통해 친일 잔재 140여 건을 확인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친일 인사가 작사 작곡한 교가 11건과 우길문 현상의 교표 28건, 일본 충원비 양식의 성물 3건 등 140여 건의 친일 잔재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친일 교가와 교표를 교체하는 등 친일 잔재를 청산할 수 있도록 일선학교에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학교 성폭력 사범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이 소병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 지역 학교 폭력 사범 가운데 성폭력 사범은 지난 2015년 21명에서 해마다 늘어 지난해에는 93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전남 지역의 경우도 2015년 64명에서 지난해에는 137명으로 늘었습니다. 소 의원은 학교 성폭력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며 맞춤형 대책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전남 지역의 빈집이 1년 사이에 10,000가구 가까이 늘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송원석 의원에게 제출한 빈집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남 지역의 빈집은 지난 2017년 10만 9천여 가구에서 지난해에는 11만 8천여 가구로 증가했습니다. 또 전남의 빈집은 경기와 경북, 경남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많았습니다. 송 의원은 빈집으로 인해 주택가가 슬럼화되고 안전사고와 범죄 우려가 있는 만큼 정비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자전거 출퇴근 챌린지가 광주를 포함한 6개 도시에서 다음 달 20일까지 열립니다. 자전거 주행거리에 따라 포인트가 적립되는 스마트폰 앱 에코바이크를 활용해 지역 간 경쟁을 하는 방식인데요. 우수 참여자는 시상도 할 예정입니다. 광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누리집에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무등산 국립공원 중심지구 잔디광장 일원에서 친환경을 주제로 한 행사가 마련됩니다. 오전 10시부터 40여 명의 화가들이 탐방객의 초상화와 친환경 캘리그라피를 그려주는데요. 나만의 머그컵 만들기와 VR 체험도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최근 광주에서 처음으로 영화 전문 잡지가 창간됐습니다. 영화 장면을 뜻하는 씬과 광주 민주항쟁의 1980이 합쳐진 이름 씬 1980인데요. 광주 영화영사인연대는 지역 영화 현장을 기록하고 비평하기 위해 잡지를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씬 1980은 격월로 발행되며 광주 독립영화관을 비롯한 전국 주요 문화기관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가족과 관계, 사회를 주제로 하는 소규모 공연들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립니다. 이번 주 일요일 오후 3시에는 아일랜드 이민자 가족의 이야기, 더 휴먼스가 무대에 오르고 다음 달 3일 오후 3시부터는 낭독극, 접시꽃길 84번지가 진행됩니다. 또 5일에는 저녁 5시부터 5, 60대 아버지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는 아버지의 이름으로가 공연됩니다.